눌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막곰 집단 지성,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는 경제 유튜버 사선생입니다. 저는 이제 왼쪽에 위치한 요런 사막여우 생명체고요. 오늘 8월 26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증시가 좀 다이나믹하게 사나이 테스트도 많이 하고 불안불안한 그런 증시예요. 그런 증시에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이 사람에게밖에 물어볼 수는 없다. 전문가 곰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곰 선생님께서는 이 우측에 위치하신 분이고 항상 저한테 이렇게 조예 깊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의지하는 그런 전문가 되겠습니다. 뭐 믿기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제가 좀 들었어요. 맞나요, 그게? 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상 말로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저를 마이너스 9%의 디오라는 계좌주를 손절을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디오를 이제 새로 저희가 이제 손절을 하고 우리 그 가족분이시죠. 이 사먹곰 집단 지성이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저희 가족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횡성 한우 선생님께서 디오 이거 아까 실제로 사신 건가요? 19주를 진짜 실제 사신 건가 잘 모르겠네. 사셨네.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곰 선생님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9% 손절한 물량을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16주를 다시 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상당히 부럽네요. 저 횡성원 한우님이 참 저는 상당히 부럽네요. 왜요? 저는 디오를 이제 최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최저점에서 매도를 때렸는데 그렇죠. 저보다 이제 마이너스 9% 정도 싼 가격에 매입을 하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디오를 굳이 손절을 하고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도모해야겠다라고 느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글쎄요. 일단 디오가 필로 매매한 거기 때문에 예.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일단 이 디오라는 종목에 대한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필로 매매한 거는 제 기준에서는 이제 투기에 가깝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이제 투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마치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직면해야 될 인류사의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오만이 낳은 앞으로 인류사의 지구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그런 인간의 행패, 이런 행패에 대한 어떤 반성의 그런 목적으로 어떤 종목을, 특정 산업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기후입니다. 기후. 섹터는 기후죠. 그럼 제가 역으로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뭔데요? 그럼 1900년대부터 그렇게 인류의 그 집단의 그 이기심에 대한 패에 대해 반성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기후에 대해 매수를 안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은 기후 관련주를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그럼 이제 반성조차 안 하고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탄소를 저감시키기 위한 그런 기업들, 그쪽 기업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오늘, 조용히 하세요.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많은 힘이 될까요? 이 기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규모 있는, 영향력 있는 경제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비록 16명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저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구독자 선생님들의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이 16명 분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꿀팁 같은 거를 혼자만 알고 싶다가 지금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제 생각에. 그쵸. 이거는 진짜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거의 솔직히 지금까지 이거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예상과 엇나갔던 부분이 있었나요? 너무 많았죠? 거의 없었죠. 뭘 없어요. ST팜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ST팜은 좀 길게 보고 들어가기로 해놓고서 뭘 이걸로 마이너스 10%를 거십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일을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저희가 아직 이제 완벽하게 손절이라든지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 바닥이 어떤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비록 이제 제 계좌가 200에서 지금 거의 170만원 됐지만 거의 벌써 몇 퍼센트 까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바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제가 패배를 선언할 때까지 이 바닥에 남아있는 이상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매매를 할 겁니다. 오늘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가능하면 우리 구독자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널리 퍼뜨리셔가지고 우리 집단 지성을 조금 더 정제하는 그런 작용이 필요하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의 주제죠. 기후위기 얼마나 심각한가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가장 중요한 금리 오늘 보셨습니까? 예, 기준금리가 올라가 버렸죠? 그렇죠. 제가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굉장히 좀 이번 주 관전 포인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내일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또 우리 그 잭슨홀 미팅 한번 좀 자세히 봐야겠죠. 우리 내일 좀 라이브로 볼까요? 그러면 그거를 잭슨홀 미팅을 어느 정도 좀 해석이 되시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이 번역 필요 없잖아요. 가지고
아, 그러세요. 어쨌든 이 기준금리가 여기 나와 있겠죠? 어디 갔냐? 0.75%로 올린다고. 아니 근데 이거 안 써있냐요? 이게 어쨌든 이제 0.5에서 0.75% 포인트, 이 포인트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선생님. 아시세요? 그를? 잘 모르겠어요. 왜죠? 아, 이게 이제 퍼센트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또 설명드리려면은 한 세월이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0.5에서 0.75가 0.25%가 올랐다고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건 오른 거면 0.5, 50% 오른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 포인트. 네. 역시 이 선생님께서 이 이과에 이 수학에 제가- 재회가 깊으셔가지고 한 번에 이해를 하시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전문가들은 저는 아니고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저는 아무래도 이 조무사니까 퍼센트 포인트라는 표현을 쓰고 이걸 다시 말하면 이제 BP 베이스 포인트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포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25BP가 올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유식한 말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를 상승을 시켰고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자금을 끌어당기기 위한 빨아들이기 위한 그런 정책을 첫 번째로 우리 총재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증시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단계에는 금리를 올려주는 게 맞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그나마 굉장히 좀 큰 결단을 하셨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은 한 영상에서 설명되어 있죠? 네, 다른 설명에 말씀이 다 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후의 이제 오늘의 주제에 좀 가야겠습니다. 오늘 사설이 길었습니다. 자, 카본 에미션스, 탄소 배출이란 뜻이죠. 굉장히 지금 지구상의 큰 화두입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어요. 겁주기용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과장됐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출처를 밝힐 텐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 유튜브에 이거를 꼭 한번 이분을 찾아보세요. 이 전문가를. 제가 이거를 한번 쭉 한번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는데 와, 너무나도 감명이 깊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탄소 배출을 단 하나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지구 기후는 차 있으세요? 뭐라고요? 차 있으세요? 차 있죠. 매일 타고 다니죠. 차 설마 뭐 가솔린입니까? 가솔린이고 매일 타고 다니고 저는 이제 반성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미코를 매수하셨다. 그럼으로써 저는 이제 저한테는 이제 탄소 배출이 0이 된 거죠. 네트로.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배출을 하고 있는 가솔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 이제 차마 디젤은 안 타고 어제도 이제 가솔린을 타고 다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탄소 배출에 기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코라는 기업을 매수함으로써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고, 왜냐면 이 산업 전반에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저의 탄소 배출, 이 사선생이라는 사람은 탄소 배출이 0입니다. 제로에 저는 가까워졌다. 그래서 저는 면제부가 확정이 된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니죠, 아직. 곰 선생님께서는 지금 북극에서 매일 더위에 허덕이고 계시면서도 아직까지도 신재생 에너지 그런 어떤 종목을 매수를 안 하셨다. 아직 안 하셨나요? 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들어갈지. 네, 한번 오늘 미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일단 기후가 얼마나 심각한가 좀 간단히 볼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좀 특집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히만 심각성에 대해서만 좀 알아봅시다. 자, 지구 기온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한 범위예요. 이게 범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이 범위를 쭉 따라가 보니까 가장 안 좋은 그런 예측의 범위만 따라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가장 악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해수면 상승. 실내에서 최대값을 따라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대값을 따라간다. 해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보면서 기후 과학자들이 아야 별 문제 없어 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한 여기도 있을 텐데, 여기도 뭐 이제 면적을 이룬 거죠. 근데 가장 최악의 공면을 따라가고 있다. 자, 빙하는 근데 예측 범위를 이미 벗어나 버려서 이거를 이제 매물대를 뚫고 지금 이제 지지대를 뚫고 그냥 밑으로 그냥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 빙하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 곰 선생님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 자,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도를 넘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낮 기온, 뭐 이제 하루에 일어나는 기온 차가 그렇게 뭐 2도를 넘잖아요. 막 10도까지도 나고 일교차가 클 때는. 어딥니까 거기. 더운 데 가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엄청 덥고, 저기 북극에 가면 엄청 추운데, 어쨌든 이 2도라는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2도를 넘게 되면 지구의 회복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지구가 혼자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잃어버리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와 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문제를 92년 뭐 옛날부터 인지를 하고 나서도 당장 내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무시를 해왔고, 탄소 배출을 지속적으로 계속 그냥 무분별하게 해버려가지고 지금 산업화 이후로 지구의 온도를 1.1도나 그냥 쳐 올려버린 그런 인간의 폐단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2000년대죠. 이게 이제 500년 계속 온도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었는데, 심지어 이제 떨어지고 있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이건 뭐 달고 커먼센스를 알고 계신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는 부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1만 년에 걸쳐가지고 약 4도가 상승했다. 이게 자연에서 스스로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이 100년 만에 1도를 변화시켰다는 거는 이게 이제 25배의 속도로 이 지구를 그냥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생명체들이 25배나 빠른 그런 환경 변화를 온몸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좀 굉장히 차가웠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생태계가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다시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인가요? 잘 모르겠네 이게 수치가 안 나왔냐? 아 여기 있네 CO2 배출. 맞네요. CO2 배출량. 예, CO2 배출량 엄청나게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요. 인간은 그 대신 GDP를 엄청나게 부를 쌓았습니다. 이 우리의 인구도 옛날에는 1억 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78억 명 정도 된다. 지금 2021년 기준 78억 명입니다, 지금. 어쨌든, 인류는 지구에서 살아날 수가 있을까? 이 굉장히 심각한 이런 그래프, 굉장히 이걸 익스포넨셜 그래프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굉장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구가 과연 이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좀 단적으로 표현한 좀 이게 있어요. 제가 좀 시간이 되더라도 좀 표현을 꼭 드리고 싶은데,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여태까지 인간에 의해 가지고 0.01% 증가했을 뿐인데 매일 지구에는 약 42만 개의 예전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같은 것들이 한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42만 개가 터지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에너지가 지구에 갇히고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자폭탄이 지금 이제 약 29억 개,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는 42만 개고 여태까지 쌓인 게 이제 29억 개라는 거죠. 이만큼이 지금 온실 효과에 의해 가지고 CO2에 의해서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잡혀 있다. 그래서 성층권이 지금 오히려 차가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지구의 이 밑에 성층권 밑에가 뭐죠? 대기권이나요? 대륙권이죠. 대륙권 쪽에 네. 이제 이 CO2가 나가는 그런 복사량을 다 막아가지고 이제 오히려 성층권이 아주 그냥 차가워서 너무너무 호들호들 떨고 있다. 굉장히 조금 심각한. 충분히 차가워진다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제 전문가. 굉장히 이거는 우리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연사나 이런 이과적인 그런 이 논리가 굉장히 훌륭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곰 선생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심각성을 이 그래프만 봐도 굉장히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너무 무섭다.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면 돈이 되는 게 뭘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돈 되는 이 위기 속에서도 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의 영상 주제를 정해진 미래에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해진 미래에 투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탄소 배출을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뻔히 정해져 있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만 그냥 투자하면은 알아서 돈 복사가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2015년에 파리에 모여가지고 G7의 어떤 선진국 국가들이 뭐 미국이라든지 그렇죠.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이 젠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네트로 저희 한 말이죠. 제로화 시킵시다. 그때 중국이 이제 뭐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야, 너희들이 여태까지 선진국 된답시고 탄소 배출을 오지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쓰지 말라 그러면 우리 같은 개도국은 뭐가 되냐?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은 가입 안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유럽하고 미국만 서로 젠틀한 척하면서 어떻게 보면 역겨운 이중성을 좀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좀 워딩이 강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들은 먼저 선진국이 되는 과정 속에서 탄소 배출을 오지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다른 국가들은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이제 지구 관점으로는 맞는데 이 이해상충 관계가 타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문제입니다. 어려운 주제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만에 좀 다룰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그 파리 기후 협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강제성을 띠고서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탄소 배출을 줄여야만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왜 하필이면 미코를 샀을까? 그 하고 많은 잠깐 제가 좀 수소산업의 밸류체인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라고요? 뭐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이제 좀 조율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뭐 수소도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뭐랑 뭐가 있다. 뭐랑 뭐가 있는데요? 뭐 태양광, 풍력, 수소, 뭐 전기차, 뭐 되게 많겠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약간 좀 그거를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데 이 태양광과 풍력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재생에너지 쪽에 들어가는 거고 이 수소는 약간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역시 제가 이렇게 시청자들이 생각할까봐 일부러 이제 밑밥 깔았죠. 이건 이제 예.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인 거고 이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 수소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 이거 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네.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수소
수소가 사용된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약간은 좀 이제 같은 분류는 아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표현이 된 것처럼 이 수소 밸류 체인에는 이런 좀 여러 가지 이 산업의 체인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 이게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 들어가는 그런 밸류 체인일 것이고요. 운송하는 방법에도 굉장히 좀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운송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거라서. 그래서 수소를 활용하는 거에도 엄청나게 밸류 체인이 있고 이런 수많은 업체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미코인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미코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뭐 그뿐만이 아닌 이 투자 포인트가 좀 있어요.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볼게요. 아까 제가 앞서서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탄소 저감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뭐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테마는 이제 역시 수소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SOFC라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제작 기술 1위 기업이에요. 이건 이제 국내 1위고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제가 갑자기 까먹었네요. 블룸에너지? 이거 맞나 모르겠네. 블룸에너지라는 기업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나중에 이게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미코의 리스크, 유일한 리스크로 표현이 되는 게 지금 블룸에너지의 SOFC 기술력이 좀 일단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서 뭐 소부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국산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정부에서 미코를 밀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본 겁니다. 비록 전 세계 1류 기업은 아니지만 한 2티어 정도는 된다. 어쨌든 이제 제품 로드맵은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거 투시라고 부르더라고요. 투시라는 이런 그 연료 저장 탱크인가요? 뭐라고요? 저게 뭐죠? 저장 탱크인가요? 저장 탱크라기보다 이제 이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아,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뭐 어떤 방식이죠, 저게? 수소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스태킹이 돼 있어요. 이 어떤 이런 쌓여있는 거구나. 네, 저렇게. 쌓여있는 것들이 어떤 이제 공기를 싹 주입을 시켜주면은 원리에 의해 가지고 삐용 하면서 전기가 나오는 그런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거 있어요. 이런 건물용, 이 조그마한 빌라라든지 뭐 이런 개인이 일본에서 이런 거 많이 쓴다고 하죠. 어떤 이제 지진 같은 것 때문에 백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발전기입니다. 건물용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거 이제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산업에 이용하는 굉장히 대형. 근데 이제 블룸 에너지 쪽에서는 이런 거를 만드는 기술이 훨씬 뛰어나가지고 지금 기술력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으로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게 SOFC가 그럼 뭔가 고체 산화물과 지금 이제 두산 퓨얼셀에서 개발하고 있는 연료전지 이 PEMFC에 대한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분자 전해질 사용하고요. 이 미코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고체 산화물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일단 백금과 니켈 뭐가 더 비싸 보입니까? 당연히 백금이죠. 플래티넘. 그렇죠. 맞습니다. 플래티넘 백금이 더 비싸고 훨씬 비싸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용 촉매로는 당연히 백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PEMFC 같은 공법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제작하는데 굉장히 좀 SOFC 대비 원가가 많이 든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SOFC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 700에서 1000도씨의 이런 좀 고온을 유지해야만 열 효율이 나타나는데 열 효율이 오히려 이제 좋죠. 이 옛날 방식 비해 가지고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온이고 그래서 이제 예열 시간이 긴 거예요. 그렇지만 선박이나 에너지 발전용으로는 큰 단점이 안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도 나도 SOFC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촉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효율이 높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동아 퓨얼셀 이런 좀 기업들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모두 개발에 한 번쯤은 포기했다가 다시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SOFC에서만큼은 우리 미코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 우리나라에서 1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이제 그 미코라는 회사 말고 미코 파워예요. 이거는 자회사입니다. 미코 파워에서 만들고 있는 거. 자, 그래가지고 이제 2020년 말에 삼성전자가 216억을 투자를 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미코 세라믹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미코라는 그룹에 대해서 별로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왜 그러냐? 너무, 표현이 너무 지금 저한테 너무 감명을 다가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네.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더 똑똑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거의 그렇겠죠? 예,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스마트한 분이실 텐데 무려 216억의 투자를 이 미코세라믹이라고 하면 이제 미코의 자회사입니다. 여기 있죠. 비상장이고 미코세라믹. 세라믹 히터, 뭐 정전척 이런 이제 소모성 세라믹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 무려 200억을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기업이 어느 특정 협력사 기업에 투자할 때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투자 안 합니다. 1차 검증, 2차 검증, 3차 검증. 검증의 검증을 거쳐서 결제를 맞춰가지고 최종 결제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로서 이 회사를 검증한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미코라는 회사가 문제가 있다. 야, 이거 괜히 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지배구조를 좀 보면 미코는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미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회사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자회사들이 쭉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미코 파워는 여기 이제 비상장으로 되어 있는 이 SOFC 연료전지 요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코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밸류를 멀티플을 받지를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지금 현저한 저평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죠.
나타났잖아요. 지금 시총이 4,59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지금 450억 정도 됩니다. 여기 있죠, 450억. 선생님 PER 그 계산하는 법 아세요 혹시? 단기 순이익 뭐 나누기 뭐 하는 거 있었는데 저는 까먹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가지고 저거. 맞아요. 별로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저평가될 수 있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PER이 지금 10 수준인데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장비 기업들이 대부분 한 20 정도 요 정도를 이제 유지하는데 이거보다도 일단 싼 데다가 지금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PER 계산해 보니까 지금 10인데 시총이 지금 4,590억, 당기순이익이 아까 여기 써있죠. 예상이 450억인데 이거보다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주당 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이제 발행량 나눠봤죠. 그러면 1,373원인데 주가가 지금 어제 기준으로 14,000원이었으니까 이제 10이다. 근데 지금 두산 퓨얼셀 PER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가 묻으면 PER이 높아지니까. 글쎄요. 자,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의 멀티플을 전혀 받지 않겠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 두산 퓨얼셀이 지금 PER이 654입니다. 무려 2050년에 수익까지도 끌어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PER 멀티플을 매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두퓨 대비 굉장히 현저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명실상부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사실 미코를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이제 곰 선생님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약간 좀 수급이 있잖아요. 수급.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수급을 좀 확인해 봤는데 확인한 수급 개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신용 물량이 대량으로 청산됐어요. 이건 유의미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공격적으로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건 별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이제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신용 물량이 지금 보시면 미코라는 기업이 14,000원이잖아요 지금. 이거 어제 기준이에요, 어제. 오늘 올랐죠, 5% 정도. 보면 이제 신용 물량이 이렇게 다 털린 거예요, 이게. 신용이고 털린 거. 그래서 한 9% 가까웠던 신용이 지금 1% 정도가 깎였고요. 이 량을 확인해 보면 8거래일간 23만 주 정도. 그래가지고 한 평당 요 정도인데 32억 원의 그런 반대 매매 물량 비슷하게.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신용 매매를 해가지고 정리한 그런 흔적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악성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로 풀매수를 때려버렸죠. 풀매수까지는 아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디오를 판 것만큼만 들어갔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차트를 좀 볼게요. 그러면 그놈의 차트 진짜. 예, 뭐 이제 지겨워도 한번 보세요. 자, 미코 차트 보면 오늘 이제 다행히 5% 올랐습니다. 뭐 내일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급등을 했으니까. 너무 급등을 했죠. 주봉 기준으로는 충분히 조정을 받고 오랜 기간이에요. 이게 언제입니까 이거?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벌써 1년 내내 조정을 받다가 이제야 신용 물량을 좀 많이 털어내고 이제 오르는 그런 국면인 거예요. 일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저점이죠. 자, 여기까지 털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뭐 당연히 여기서 241선의 그런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한번 튕겨서 뭐 요렇게 이제 나오겠죠. 못 사셨으면은 요때 한번 좀 주워보는 거를 추천은 아니고 그게 더 유리하지 않나? 그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여기 저희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저희는 나중에 대형 유튜버가 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판단 미스였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더 유리한 관점에서 매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여기가 어쨌든 이제 전고점 구간이라서 여기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곰 선생님 이걸 혹시 못 사셨으면 떨어질 때 뭐 이렇게 좀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근데 이 테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수소 테마에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현대로템도 그렇고 오늘 굉장히 좀 아람코랑 뭐 계약 얘기 있으면서 올라갔는데 수소 테마가 지금 괜히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이 반발 매수로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해 그런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캘리포니아가 뭐 일시적으로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올라갔었다. 100년 만에 처음 오는 온도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캐나다도 그렇고. 그래서 홍합이 떼죽음을 당해버렸다. 이런 얘기 듣고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드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캘리포니아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비행기만 괜찮다면 나중에 배로 가면 되죠. 뭐. 배로 가면은 그거 몇 달 걸리는 거 아닙니까? 좀 모르겠어요. 뭐 마젤란 느낌으로 가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네. 그 얘기 듣고서 진짜 이게 와닿더라고요. 드디어 처음으로 기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일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진짜 무섭고 제가 사실 이제 우주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우주 관련 토론할 때 우리 곰 선생님 모시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 좀 우주의 그런 궤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문가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이제 우주 하면은 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군데요? 스티븐 호킹이라고 아십니까? 그 현대과학의 거장을 그냥-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그 강연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렇습니까? 뭐 들리세요로 시작하는 강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 듣고요.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미코는 지금 충분한 괜찮은 그런 선택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 이제 산업단을 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산업단을. 보면 밸류체인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수소라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반드시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멤브레인 필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산업에 대한 공부만 했는데 정확히 그 멤브레인 필터 단의 그 모듈인데 그거를 누가 생산을 하고 있고 그걸 누가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요걸 아직 좀 파악이 지금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단계에 있는 그 단의 좀 기업을 오늘부터 또 다시 찾을 건데 그걸 찾으면 또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공유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이제 미코도 물론 좋은데 사실 지금 이제 제가 미코를 선택한 거는 어떤 이 산업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수급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 포인트를 강하게 본 거고 그거보다는 이 산업의 전반적인 제가 봤을 때 뭐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쪽이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종목을 반드시 하나 발굴을 해서 계속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좀 말씀이 많이 없으시네요. 평소에는 좀 딴지도 많이 걸고 하시더니. 아,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분야고 갑자기 이거 들으니까 저는 이제 장난으로 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따라. 아,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어떤 말이요? 요즘 이제 저희 할머니가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예. 아, 할머니 더워요 이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덥지 않다. 근데 요즘엔 가만히 있어서 더워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과거의 온도를 찾아봤더니 온도가 뭐 실제로 많이 올랐죠. 그쵸?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한국에서는 뭐 여름에 60년대, 70년대는 뭐 네. 20몇 도 이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올랐고 실제로 여름의 주기가 길어졌고 봄, 가을의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제가 무섭더라고요, 그것도. 데이터로 그래서 확인을 오늘따라 장난스럽게 이제 임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 기후변화에만큼은 선생님께서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었군요. 그쵸. 알겠습니다. 예. 할머님께 좀 안부 전해드리고, 싶네요. 잘 지내시죠, 할머님? 저희 할머니 아세요? 아니, 뭐, 그냥, 뭐, 저희 할머니 같은 갑자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희 할머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할머니 지금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사, 건강 기원하는 바람으로, 여기까지 하고,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의 미코 소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시 좀 제대로 다뤄보고 싶어요. 이건 좀 너무 겉핥기식으로 한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선생님. 진짜 기후변화 제대로 한번 준비하시고 제가 우주 준비 한번 하겠습니다. 아, 예, 저야 뭐 이제 다양한 분야에 다룰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주식이 국한된 그런 유튜버가 아닙니다. 사실 경제 유튜버긴 하지만은 첫 번째 타이틀만 그렇게 이제 잡았을 뿐이지, 이런 전반적인 모든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두 사람으로서, 두 동물인가요? 두 동물로서 그렇게 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나간다라고 진성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안내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막검 집단지성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려면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고요. 비밀번호는 한 번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DFPB입니다. 자, 영상을 보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